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한동훈 대표. 탄핵안 가결 이틀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당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불법 계엄을 앞장서 막아낸 게 진정한 보수의 정신이라며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라고 야당을 직격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한 대표를 팬카페 회원들이 에워싸고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대표의 공식 사퇴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5번째 비대위입니다. 당내 혼란을 막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기 상황을 수습할 비대위원장 인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자맹 2달 만에 정계 복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책 한 권을 쓰고 있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도 했습니다. 책 발간 시기는 이달 말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까지의 과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의 고뇌와 결정에 대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모든 총력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당내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자숙의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라는 비난이 잇따랐고 조기 대선에 정신이 팔렸다는 수석 대변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당 지도부는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랑 똑같은 이 정보만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친한계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이미 정치 행보를 시작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다른 기준을 들이대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수석 대변인을 겨냥해선 핵심 당직자는 모든 당원에게 공정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며 당 대변인이 아니라 특정 캠프의 대변인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 한상국 상사님 포함해서 우리 영웅들에 대해서 추수한 계급이 아니라 그 이전 계급으로 예우하는 이상한 법이 있었는데 그걸 고쳤습니다. 그리고 홍정기 일병님 어머님이 그렇게 그토록 하고 싶어 하시던 유족에 대한 군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하는 국가배상법도 결국은 해냈습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당대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 점을 사실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훈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얼마나 예우하는지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87체제 개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단순하게 그게 대통령을 4년 중임제를 한다, 임기를 맞춘다, 상하 양원을 맞춘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87년 헌법이 사실 유신헌법을 대부분 계수하고 있어요. 87년에 직선제 선거 조항으로 바꾸는 거에만 중점을 맞췄고, 유신헌법에 정말 독소 제약만 좀 바꾼 정도였거든요. 그런 상태로 80여 년 같이 가까이 이어져 오면서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국가배상법에 있어서 가족의 위자료 별도 하는 법은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헌법에 유신헌법 이래 남아있는 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역차별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중배상금지 조항입니다.
그런 조항들을 비롯해서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 정책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국민의 합의로 바꿔야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좀 피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분은 5년 동안 범죄 혐의를 피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문제는 그렇게 헌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지키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하치체제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29번의 탄핵 시도, 그리고 대통령이 했던 계엄령 선포까지 이런 일을 국민들에게 또 겪게 해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필요성에서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금이 이걸 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희생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가 그러면 그렇게 가족기업처럼 운영되고 어떤 감시로부터 취해법권처럼 도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말인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관위의 문제는 선관위를 헌법이 이렇게 독립기관을 만들어준 건 잘하라는 거지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된다. 제가 햇빛 안 드는 곳에 곰팡이 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저는 뭐 수긍은 안 갑니다만 어차피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감사권의 범위에 선관위가 벗어나게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87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에 있어서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선관위에 대한 감시체제,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까지 넓히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문제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선관위의 헤드가 법관이 비상임으로 근무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음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밑에 실제로 실무자들끼리 뭉칠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법관이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대해서 사법적인 감시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이 느슨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장관 때 수개표 반영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당시에 사전투표에 있어서 선관위 직원의 직접 날인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었죠. 그때도 뭐 이게 선관위 흔들기냐 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날인하라는 게 왜 선관위 흔들기겠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늘려서 투표의 편의와 투표를 독려하는 건 유지하면서도 사전투표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음으로 해서 그 중간에 이슈가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부분 등의 그런 부작용도 많은 부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이거 싫다고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되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전투표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이 계속 수장을 맡잖아요. 임시직이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최근 있었던 어떤 그런 가족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2024년에 어떤 기관에도 이런 거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뭉쳐있고 감시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점들 감안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단히 괴롭고 안타깝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제가 괴로운 거는 뭐 변론의 문제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했던 어떤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의 부분도 역시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딱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온 군인들 어떻게 하지? 이거였어요. 뭔지 모르고 나왔을 거고 지금
이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위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더더욱더 자랑스러워하고 응원해 줘야 할 때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좋은 정치를 하고 싶고 좋은 나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리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다시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을 보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헌법과 그 유신 시대에 하도 월남전에 사망자가 많으니까 군인들이 피해를 입으면 이걸 아예 확 후려쳐서 돈을 적게 주는 방안을 헌법과 국가배당법에 만들어놨던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 부분을 바꿔나가는데 저는 헌법에 한계가 있으니 헌법을 안 바꾸는 한계 내에서 고쳐보려고 했던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헌법을 바꾸면 그건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모두를 위해서 봉사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으면 더 줘야지 그렇게 역으로 피해를 드리면 안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시체제가 단순하게 권력구조를 바꾼다라는 면만 집중할 문제는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시대를 바꾼다라는 면에 다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세 번째 명문장. 이거는 앞서 제가 설명했던 오글거리는 문장과는 전혀 달리 상당히 일상적인 표현이거든요. 일상적인 표현인데 이게 책 속에 활자화되어 있으니까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멋있게 들렸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정치하면 세상은 안 좋아지고 정치인만 좋아진다. 그런데 좋은 정치하고 큰 정치하려면 그 장벽은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공동체, 그리고 국가, 그리고 국민을 좋게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제목도 비슷한 거지만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처럼 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통령님과 좀 다른 생각을 외부적으로 많이 보였던 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문제, 의료 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 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국민들도 다 인식하고 바꿔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저는 제가 불편해지고 공격받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나마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한 일을 한 겁니다. 제가 그거 안 했으면 훨씬 더 편하게 정치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과 굉장히 오랜 세월을 서로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신뢰하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가 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정치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충성의 대상은 국민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일각에서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잡음을 만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 그 말에는 제가 다른 말은 다 듣고 다 경청하겠지만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여러분 권력도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판단 잘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옆에서
직언하고 이러면서 바로 잡아가는 게 좋은 정치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오히려 저처럼 직언하는 분이 더 많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분 맞추고 자리 같이 하고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저는 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대통령 자주 만나고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걸 자랑하면서 다녔던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그 시간에 직언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랬습니다.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 제가 문재인 말기에 거의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얼마나 많이 공격당했습니다. 4번 좌천나이고 2번 압수수색당했습니다. 구속 직전까지 갔었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여러분 포함해서 이 정부를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싸웠습니까?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로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직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두면 나중에는 다 터질 텐데요. 그러면 같이 옆에서 웃고 있다가 그때 살짝 엉덩이 빼고 터지게 놔둡니까? 저는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정치할 겁니다.